네, 그럼 지금부터는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어제 많은 관심 속에 어제 출마 선언하고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회견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어제 다른 건 못 보고 네. 아침에 누구 지인이 보내줘가지고 일문일답하는 거를 아마 어디 언론사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제가 봤는데 네. 제가 좀 표정이 너무 굳어 있고 그리고 고개를 너무 좌우로 많이 돌리더라 하는 네. 지금도 좀 돌리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무슨 연설 같은 걸 하는 동영상을 보면은 좀 고개를 많이 좌우로 돌리는 것 같아서 주의를 많이 했는데 네. 또 이게 몇 달 만에 처음 하니까 좀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군요. 네. 그러고 하여튼 좀 포괄적인 그 질문에 그 요점을 골라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참 네.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현 정부의 실정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했지만 뭐 본인의 뭐 국정 철학이라든지 뭐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좀 원론적이었고 두루뭉술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는 제가 이제 국민들께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아뢰는 날이기 때문에 네. 좀 아무래도 드리는 말씀이 좀 포괄적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철학 또 국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 기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네. 또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어제 뭐 그런 질문도 왔습니다만은 제가 또 다른 진영이나 다른 분들의 그 정책에 대해서 어제 뭐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는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어제도 굉장히 뭐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것 가운데 하나인데 뭐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 이제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 윤석열이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현 이 나라의 그 문제를 진단을 하신다면 어떤 세부적인 뭐 정책 하나하나가 잘못되고 잘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 철학 그리고 이 기본이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너무 반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보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인데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데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국민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치라든가 공정 상식 이런 거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몸소 겪으면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국가의 기본을 세워야 된다 먼저 막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가운데 9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이 같다면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9가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설득하고 또 소통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100%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저는 이 통합이라는 것이 무슨 뒷거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과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철학. 저는 우리 사회 제가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해도 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이라는 그 틀 안에 전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그 자유라는 것이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동료 시민들의 그 자유를 위한 어떤 생활과 교육에 있어서의 기초를 또 다 같이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그 사고만 그 공감을 갖고 있다면은 저는 그 중에서 뭐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안보 쪽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경제에서 세금을 얼마를 걷어서 정부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공감을 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분을 또 제가 만나서 그 현실의 어려움도 들어야 되겠지만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헌법 정신을 한번 다시 우리가 되새겨서 우리가 지금 이 헌법을 87년에 만들었지만 과거에 이제 뭐 선거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권위주의 그 정권도 우리가 거쳐왔고 또 이제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로 그 민주화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선거가 전부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다수결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헌법 정신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도대체 이 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성찰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의 문제점을 짚어나가고 향후 우리 한국 사회가 번영과 풍요를 이루는데 이러한 성찰이 우리 헌법 정신에 대한 성찰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또 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다라고 하면서도 네. 입당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네. 오늘은 그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당원 당규나 또 그동안의 그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은 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거기서 이제 그 국가 운영이 출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잘 그 집권 시기에 잘 이루어졌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하나의 그 당원으로서 그 정당의 그 기본 가치로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는 같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고 또 이분들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야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입당 문제보다는 정권 교체가 저는 더 우선이고 또 정권 교체를 하는데 국민의힘과의 그 연대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보다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기본을 세워서 정상화시키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전부 우리가 그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정치적인 그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거를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언급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도 이제 만나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8월까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8월에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돌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럼 그 시간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염두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더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현 정권의 그 어떤 이 공정과 이 상식 법치를 위반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외면하는 그런 분들도 다 만나보고 뭐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그런 분들을 뵈야 되겠죠. 만나 뵙고 그리고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 문제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자꾸 질문을 드리는 네네. 이유는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내용이고 네. 윤 전 총장이 어떤 답을 하느냐를 보면서 이제 네. 시청자분들도 유권자들이 네. 나름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당 여부나 시기를 아직 네. 결정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결정을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 안 하신 네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고 민심을 네. 들은 뒤에 네, 그렇게 결정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아서는 나라의 이 기본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하여튼 확실하게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최근 논란이 된 엑스파일 이 부분 네. 좀 짚고 갈게요. 원래 처음엔 아예 뭐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다가 이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본인뿐 아니라 뭐 부인, 처가, 그러니까 가족을 둘러싼 의혹도 굉장히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제 입장을 우리 대변인 통해 가지고 제 입장을 제가 딱 냈는데 사실은 이제 월요일쯤에 입장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내용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들이 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내기도 좀 그렇고 누가 딱 부러지게 공개를 하면서 뭐 어떤 근거를 딱 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보도가 딱 구체적으로 된다든가 하면 입장을 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입장 내는 거는 좀 보류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엑스파일을 봤다고 하는 그 분이 장모라는 분이 네. 그 분이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가기관, 정부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자료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보면 출처불명의 괴문서거든요. 이런 게 과거에 보면 인사 시절 이럴 때도 어떤 주요 보직을 놓고 상대를 음해하는 이런 괴문서들이 공직사회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선거 때도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지역에서도 이런 것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를 그냥 고발을 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처리를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일단 더 지켜보자.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돌아다니는 소문 갖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국가기관이 관여했다는 그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 또 여당 대표가 뭐 저에 대한 무슨 파일이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게 괴문서인데다가 그러면 사찰까지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냈고 제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국정원과 경찰 정보국의 이런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기소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전 정권에 대해서 너무 직권남용죄를 너무 많이 의유를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사찰이라든가 이런 정보 공작 정치라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임 정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중앙지검장 오기 훨씬 전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2013년에 그 국정원 그 사건을 할 때에도 이런 정보기관의 그 정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이거는 단호하게 잘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해왔고 막 그런 일들을 제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공무원들도 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 인식을 전부 하게 돼서 이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런 게 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개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는 입장을 낸 겁니다. S파일은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목록 같은 게 이런 거라고 하면서 지인이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네. 근데 내용 자체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종전에 제가 벌써 이제 양쪽 진영에 이쪽 공격 저쪽 공격 당한 지가 이제 한 8년이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 좀 악의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인터넷에 그냥 저희가 사실은 저도 현직 검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소고발을 안 하고 그냥 무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인터넷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긁어 모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아닌가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자료일 거다라고 그냥 추측을 하시는 그런 거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런 거를 과거처럼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이게 선거를 앞두고 또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팩트가 올라와야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 의뢰나 그런 법적 대응을 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이제 만약에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을 수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의뢰한다고 지금 다 보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이 현실을 그죠? 그 의미는 없지만 어찌 됐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하고 또 국민들께서 이게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선출직 공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한 근거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의혹 가운데는 이제 검찰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는 네.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에 이제 부인과 장모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고 네. 이제 부인이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의 이제 네. 협찬금 네. 의혹 이 두 가지를 수사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수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 경위에 대해서만 과정만 제가 네.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2월인가 3월 그 총선을 앞두고 그 채널A 사건을 또 시작을 하기 전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디 2013년도에 경찰청 그 특수수사과에서 생산했다는 그런 무슨 내사 그 첩보 보고서인가 하는 것을 네. 경찰이 뉴스타파 기자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7년 전 그 내사 첩보가 있었는데 내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다가 접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걸 뉴스타파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또 KBS, MBC가 또 공영방송이 또 그걸 받아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제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대응은 제가 안 한 것으로 당사자인 거기에는 또 그 첩보에 등장하는 그 관계자들이 아마 대응을 한 것 같고 네. 제가 나서서 왈가불가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고발이 들어갑니다. 또
민주당 뭐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또 고발을 해가지고 한 3, 4월부터 수사가 들어가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장기간 수사인데요. 뭐가 지금 나왔는지 어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보니까 노컷 뉴스에 이 수사기관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결국은 이 사건을 나오는 게 없으면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종결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선거 때 써먹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소할 상황이 됐을 때 저게 그 수사 보안이 유지가 좀 안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 1년 4개월을 수사를 해서 어느 누구도 주가 조작이라고 기소도 못한 사안, 내가 관해서 뭐 공범이네 하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사리에 좀 안 맞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가족을 변론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마 변호인들이 아마 그런 식의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그 전시 협찬 문제는 그게 뭐 제가 총장이 되고 갑자기 늘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전시가 제가 중앙지검장 때부터 총장이 될 때까지 총장 지명이 될 때까지 그 전시 준비가 쭉 진행이 돼 오면서 이제 그 협찬업체들이 이제 늘어갔는데 총장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대기업들은 당시에 그 주관사인 언론사가 다 유치를 한 것이고 저희 그 아내가 하는 저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그게 재작년에 제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에서 이미 제기했던 문제를 다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다 결론을 내려서 저를 총장에 임명을 하고 제가 청문회 통과를 이제 뭐 야당에서는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주셨지만 어찌됐든 왔는데 뭐 저거를 또 한 1년 반이 지나가지고 작년에 협찬업체가 늘었다. 그리고 그 협찬업체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면은 이게 저희 아내가 하는 회사와 관련 있는 데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총장이 아니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제가 그냥 자제를 했습니다. 양식에 맡기고. 근데 지금 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거론한다는 것은 그러면 뭐 검증을 왜 합니까? 이미 다 해놓고 그리고 그 협찬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그냥 표 매출을 한 대를 협찬업체로 넣어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현금을 받는다거나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막 저렇게 좀 선동을 하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마 그 업체들도 다 검찰에 불려가서 상당히 장기간 그 특수부에 가서 조사를 전 받은 것으로 알고요. 뭐가 있었으면 벌써 저를 그렇게 징계하고 제가 이 나오는 과정에 이 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을 빚었는데 있으면은 그걸로 저를 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와서 작년에 그 징계사유에도 안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3월 4일 사표를 낼 때까지 기간이 많았는데 뭐 그동안 뭐를 했다는 것인지 저는 저도 뭐 검찰에 몸담고 나왔습니다마는 검찰도 과거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쭉 경위를 설명하셨는데 또 검찰 네. 수사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뭐 장기간 또 해왔으니까 네. 더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네. 얼마 전에 윤 전 총장은 대권을 꿈꾸면 안 될 부적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었던 건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안인데요. 뭐 이미 추 전 장관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갈등이 아니고 본인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 저는 뭐 제가 그분을 공격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은 본인이 이야기한 거지. 네. 뭐 추윤 갈등이라는 얘기들이 작년에 많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표현에 네. 참 동의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다. 네. 저는 총장으로서 제 그 여건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해왔을 뿐이지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저 법무부 지휘권을 제가 박탈을 했습니까? 그분이 무슨 하시는 일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까? 저는 제 일을 그냥 해왔고 그분이 제가 하는 일을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벌어진 일들이지 갈등이라는 거는 양쪽에 똑같이 그 어떤 그 귀책이 있을 때, 네. 또 원인 제공이 있을 때 그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추 전 장관도 대선 출마를 이제 네. 선언했잖아요. 네. 추 전 장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다 국민의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뭐 제가 평가할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앞서 하셨던 말로 충분히 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국민들이 다 아시고요. 네. 본인이 잘했다면은 왜 장관을 이렇게 더 하지? 서울시장 출마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중간에 그 중도 하차를 하셨는지 막 국민들이 다 아시고 본인 스스로 자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정책 얘기도 좀 해볼게요. 뭐 어제 뭐 잠시 뭐 복지 뭐 성장에 대해서도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뭐 요즘 뭐 기본소득 논쟁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하나의 화두인데 네. 기본소득 또는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뭐 제 입장이라기보다 제가 뭐 복지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복지학이나 이런 경제 전문가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 보편복지와 이제 그 우리 선택적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을 지급하는 그 복지는 정말 그 취약계층에 또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아주 임팩트 있게 정책 효과를 딱 정해서 정책 목표가 있어야 그 효과를 검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그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 정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보편 복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대표적인 우리 의료보험제도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도 내고 또 회사에서 사용자도 좀 내고 또 국가 재정에서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 아플 때 이런 공공의료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소에 돈도 내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복지 서비스를 쓰게 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또 추가 부담도 하고 네. 이런 소위 말해서 그런 서비스 복지, 보편 복지는 이런 서비스 복지로 갈 때, 그리고 서비스 복지라는 거는 특정 계층과 어떤 소위 타겟 대상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복지를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서비스 제공 이 체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 복지는 서비스 복지로, 현금 복지는 특정 정책 어떤 목표를 정해서 특정 대상을 상대로 아주 임팩트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기본소득은 뭐 알래스카나 이런데 석유가 이제 다 주민들의 그런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수입 같은 것을 나눠주고 이러는 건 있지만, 세금을 걷어가지고 기본소득은 실험을 한 데는 있지만 아직도 그걸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민주당의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별로 이렇게 대부분 찬성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기본소득이 옳다고 만약에 판단을 하신다면은 선거 때까지 계속 이거를 좀 주장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국민의 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질문을 뭐 하는 이유가 네. 뭐 이제 검사 윤석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 과연 다른 분야 뭐 행정, 뭐 외교, 안보 이런 부분을 과연 알겠느냐 검사만 했는데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하겠습니까? 글쎄 뭐 검사가 그 어떤 법 집행을 하는데 그 법률만 알아가지고 법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정치적인 사건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런 사건들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소위 그 필드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동차 회사의 그 어떤 사건을 불법 어떤 뭐가 있다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의 자동차 그 산업 또 이런 전후방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 서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수사를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과거에 무슨 경제 사건이라든가 뭐 은행 사건이나 기업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은 그 사건을 제대로 거기에 법을 제대로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모르고 뭐 형식적으로 법이 위반된다고 다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다가 가벌성을 둬서 또 이 수사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그 제도 개선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그걸 따지는 것이지 뭐 형식적인 법의 잣대를 그냥 들이대면 그럼 거기서 만약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그걸 다 기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관점을 봐가지고 가장 가벌성이 높은 거,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어떤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선별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막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그 전문가의 조언만 받는다면 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식은 법을 집행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갖춰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어떤 그 전문적 지식에 앞서 가지고 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어떤 권력에 맞서서 자기 인사라든지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 정말 그 국민 그리고 우리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일하는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한 250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 앞으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건지 어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 원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제가 이 검찰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단면을 보시고 저에 대해서 판단하신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스타일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자세라든가 이런 캐릭터 이런 거는 국민들께 그대로 보여드리고 다만 제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한 8달 정도의 그 행보를 하면서 더욱 많이 공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준비하고 갖추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